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쪽 문을 여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쪽에서는 출구여도 저쪽에서 보면 입구입니다. 삶도 죽음도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거죠. 우리는 빙글빙글 모습을 바꾸며 돌고 있을 뿐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라이온의 간식이라는 제목의 소설책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은이는 오가와 이토, 옴기니 권남희, RH 코리아에서 펴냈네요. 라이온의 간식은요, 33 나이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따뜻한 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남은 나날을 보내기 위해 주인공 시즈쿠가 매일 일요일 특별한 간식 시간이 열리는 라이온의 집에 도착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온의 집은 호스피스 이름이에요. 일본의 지중해라 불리는 세토우치 바닷가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선량하고 다정한 사람들 곁에서 건강했던 시절에 마음을 되찾아가는 시즈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솟아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끝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태어난 이상 반드시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라이온의 간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담담하면서도 밝은 필치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소설은 주인공 시즈쿠가 크리스마스 날 바다 건너서 라이온의 집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아이도 물론 없고 부모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시즈쿠는 33 나이에 말기 암을 선고받은 환자입니다.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에 따뜻한 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면서 남은 나날을 보내리라 결심한 그녀는 일본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세토우치 지방의 어느 조용한 섬에 도착합니다. 옛날에 레몬나무를 많이 재배하던 곳이어서 육지 사람들은 레몬섬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입을 수의마저 직접 골라 챙겨 넣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라이온의 집에 도착한 시즈쿠. 말로만 듣던 호스피스 입소가 아직 낯설기만 한 그녀는 라이온의 집이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부드러운 빛으로 쌓여 있을 것 같은 누에고치 속 혹은 친구가 출산한 아기를 보러 갔던 조산원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물게 될 방으로 안내해주는 라이온의 집 관리인 마돈나에게 알쏭달쏭한 말을 듣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쪽 문을 여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쪽에서는 출구여도 저쪽에서 보면 입구입니다. 이 라이온의 집에는요, 식사 시간 외에도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라이온의 집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된 게스트들은 일요일 오후 3시 특별한 간식 시간에 초대가 되는데요. 매주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추억을 재현할 간식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 먹었고 무엇을 느꼈던 간식인지 그 주문 편지에 사연을 써내면 마돈나가,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마돈나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그날의 간식이 결정됩니다. 늘 동생에게만 다정했던 엄마가 딱 한 번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간식.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파리 여행에서 처음 맛본 간식. 하루아침에 가난한 이민자 신분으로 전락한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간식. 이혼으로 헤어진 아내가 병문안을 와서 건넨 간식 등등. 맛도 모양도 다른 간식들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사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간식 시간마다 게스트들의 정체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시즈쿠는 다시 먹고 싶은 추억의 간식을 고르기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이별의 순간도 찾아오게 되지요. 일요일 오후 3시의 간식 시간은요, 라이온의 집 게스트들에게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삶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루틴이자 기다리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유일한 이벤트입니다. 설령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이 예정돼 있다 해도 살아있는 한 다음 간식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니까요.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지만 라이온의 집에 머무는 동안 시즈쿠는 어느 때보다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이, 때로는 지독히도 외로웠던 날들이 말기암에 걸려 라이온의 집까지 오게 된 일이 절대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 어차피 인생은 끝나니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음껏 인생을 음미하는 것.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크림이 잔뜩 든 소라빵처럼 마지막까지 제대로 알차게 사는 것이 지금 내 목표였다라고요. 사람들이 죽는 순간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소설은 묻고 있습니다. 매번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간식 시간에 참석하는 동안 시즈쿠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인생에서 반짝이던 순간들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눈 시간. 상처 입고 무너진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난 시간.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충만한 기쁨을 느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생의 마지막 날 웃으면서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건강했던 시절에 마음을 되찾아 자신만의 추억의 간식을 마침내 주문 편지에 써낸 시즈쿠처럼 말입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고마운 마음이 내 안에서 봄바람처럼 살랑거린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낭독이 허락된 몇 페이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미노 시즈쿠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다더군요. 하필 제가 자리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12월 25일에 도착하시는 것 숙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 침구나 컵, 칫솔 등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만 속옷과 갈아입을 옷은 본인 것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외진 시골이어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바로 구하기는 어렵답니다. 그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리로 오실 때에는 뱃길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육로도 생겼습니다만 배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토 우치 해의 평온한 풍경을 마음껏 음미해 주세요. 지금부터의 인생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날들이 되도록
스태프 모두 전력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럼 오시는 길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며 곧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이온의 집 대표 마돈나 드림. 선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가 파란 하늘에 새하얀 선 한 가닥을 그으며 지나가고 있다. 나는 이제 저렇게 하늘을 날아서 어딘가로 여행을 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비행기를 타고 아무 걱정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부러워졌다. 내일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행복은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사소한 불평불만을 흘리면서 평범한 매일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괴선만 그어진 새하얀 편지지에는 어깨를 살짝 동그랗게 만 듯한 따스한 느낌의 글씨가 가지런하다. 그것은 오로라처럼 시시각각 색을 바꾸며 허둥대는 내 감정을 솜처럼 빨아들여 주었다. 나는 늘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사나운 부분을 깨우지 않도록 신경 쓰며 맛있는 먹이를 계속 주어야 했다. 편지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글씨 냄새를 맡았다. 그렇게 하면 마돈나의 말이 그대로 내 몸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다.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밖에 없다. 만난 적도 없는데 웃길지도 모르지만 이미 마돈나의 어깨에 기대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몇 번을 꺼내서 읽었는지 모를 마돈나의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 인생 최대이자 최후의 난관을 잘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태어나 처음 본 세토우치에는 마돈나가 쓴 대로 정말 평온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다와 완전히 달랐다. 평온하고 다정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배를 택하길 잘했다. 담당 의사에게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선고받았을 때 머리가 띵 하고 남일 같아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뭔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더니 뱃멀미였다. 실제로 배를 타보고 깨달았다. 그 후로 발밑이 천천히 흔들리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무엇보다 나는 암의 진행 단계를 이르는 스테이지라는 말을 보고 들을 때마다 유치원 학예회 때 올라간 작은 무대가 떠오른다. 지금도 그건 다르지 않다. 내가 아는 스테이지는 바닥에 무수한 흠집이 있고 곳곳에 박스 테이프가 붙어 있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온기가 있고 그 자리에 서면 아주 조금 어른이 된 듯한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는 장소다. 나는 늘 나무나 꽃이나 그 외 다수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무대 너머의 희미한 어둠 속에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이 마주치면 꼭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다. 한심한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웃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스테이지를 추억의 장소로 남기고 싶다. 설령 그것이 4기 스테이지여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없다고 해도. 문득 아빠가 떠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다 여기저기에 떠있는 섬 그림자가 주먹밥 모양으로 보였다. 아빠가 만들어주는 주먹밥은 어김없이 삼각형이었다. 정말이지 고지식한 아빠답게 놀라울 정도로 정삼각형이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 모양이 뭉개지는 것이 조금 아까웠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곳은
5년 전이었나? 아빠가 출장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해서 회사 옆 초밥집으로 갔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세상 돌아가는 흔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끝내 아빠가 계산했다. 아빠와는 그날 헤어졌다. 아빠이긴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외삼촌이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소에는 당사자인 나도 그리고 아빠도 잊고 지냈다. 그런 건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은 사실이다. 내 병이 발견되고 결코 나을 수 없는 단계임을 알게 된 것은 아빠와 몇 년 만에 재회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름대로 애도 써보고 저항도 했지만 그 강한 세력은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배를 타고 있다. 살던 빌라를 계약 해지한 것도, 앞으로 라이온의 집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된 것도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만약 이 일을 아빠가 안다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게 뻔하다. 그런 일로 아빠의 평온한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알든 모르든 사실은 바뀌지 않을 테고. 갑자기 배 안이 떠들썩해졌다. 곧 섬에 도착하는가 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리 보이던 섬이 어느새 가까워졌다. 배는 절대 느리지 않다. 천천히 가는 듯 보여도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 나를 덮친 병마처럼. 도착한 곳은 폭신한 머랭으로 만든 것처럼 완만한 언덕 같은 섬이었다. 육지 사람들은 이 섬을 레몬섬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이 섬에서 레몬을 많이 재배해서라고 한다. 마돈나의 편지를 가방에 잘 넣었는지 확인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더 좋아하는 코트가 있었지만 결국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코트를 골랐다. 나머지 코트는 집 근처 재활용 가게에 들고 가서 구두와 가방과 함께 처분했다. 12월도 끝나가는데 아직 그리 춥지는 않았다. 역시 세토우치는 겨울에도 따뜻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물빛 색종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푸르고 바다도 그 색이 비쳐서 파랗게 빛났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비행기 구름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배는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부두로 다가가 드디어 멈춰섰다. 담당 직원이 배에서 육지로 훌쩍 뛰어내리더니 로프를 감아 배를 고정했다. 몸이 날쌘 직원의 머리에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귀엽게 얹혀 있다. 사람들이 다투어 배에서 내리는 동안 나는 천천히 짐을 챙기고 통로를 걸어 나왔다. 배는 아직 뒤뚱뒤뚱 흔들렸다. 배에서 내릴 때 산타 모자를 쓴 직원이 무심하게 내 손을 잡아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지금은 내 다리로 서고 걸을 수 있다. 그 사실에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선착장에는 마돈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돈나라는 이름표를 단 건 아니었지만 단번에 그가 마돈나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를 마돈나라고 할 정도여서 더 젊은 사람을 상상했지만 두 갈래로 따내린 머리의 70%는 백발로 신사에 걸려있는 금줄처럼 근사했다. 인사하느라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드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다. 코스프레일까? 아니면 크리스마스여서? 의아하기는 했지만 이름부터 마돈나니까.
초록색 장식에 달린 새하얀 앞치마에는 얼룩 한 점 없고 온 몸은 모노톤으로 맞춰 입었다. 유일하게 그 틀을 깬 것이 구두였다. 마돈나는 끈달린 새빨간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다. 묘하게 잘 어울렸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이 내 짐을 육지로 옮겨주었다. 건네받은 작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마돈나에게로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중히 머리를 숙이자 어서 오세요. 라이온의 집까지 먼 길 오셨습니다. 하고 마돈나는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 바람에 좌우로 따내린 머리의 양끝이 땅에 닿을 뻔했다. 어릴 때 잠들기 전 아빠가 읽어주던 동화 라푼젤이 떠올랐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돈나가 말했다. 약간 쑥스러워하는 목소리다. 나도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좀 쑥스럽다. 눈앞에 있는 마돈나와 뭔가를 공유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다정하게 미소 지는 마돈나의 눈이 초승달 모양이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안내받은 곳에 있는 것은 희한한 모양의 자전거였다. 세발 자전거 같은 구조였지만 앞이 거대한 상자가 달려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전거를 타고 라이온의 집까지 나를 데려가려는 모양이다. 내 여행용 가방은 마돈나의 옆자리에 놓였다. 큰 가방은 따로 택배로 보내서 짐은 의외로 적었다. 마돈나는 내가 상자 안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다. 승차감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돈나에게는 말을 건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이대로 바람에 녹아들고 싶다. 집을 나올 때부터 쓰고 있던 마스크를 과감히 벗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해방감이다. 신선한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밀려들 듯 기세 좋게 흘러들어왔다. 이 느낌을 맛본 것만으로도 레몬섬까지 온 보람이 있다. 폐 안쪽이 깨끗한 공기로 빡빡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마돈나가 말했다. 다행입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최신식 카고 바이크랍니다. 시즈쿠 씨가 첫 승객입니다. 엉겁결에 뒤를 돌아보자 내가 놀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돈나는 반듯한 자세로 가볍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어느새 손에는 흰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개인 기사가 딸린 자동차라도 탄 기분이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걱정돼 물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운동도 되고요. 게다가 전동식이라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속도를 더 올릴 수도 있답니다. 마돈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돈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깊은 바다 바닥, 아슬아슬한 곳에서 넙치가 매끄럽게 기어 다니는 듯한 말투였다.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서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억양이 없고 표정도 한결같다. 마돈나는 지나는 길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말해주었다. 저 기둥문 안쪽에 아주 오래된 신사가 있답니다. 이쪽은 지역 밀착형 슈퍼마켓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육로로도 혼슈까지 간답니다. 섬에 있는 유일한 찻집입니다. 우체국과 현금 지급기는 저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길고양이들 집합 장소랍니다. 마돈나의 설명에는 군더더기가 조금 더 없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준다.
날은 내내 감싸안은 양쪽 무릎에 턱을 올리고 멍하니 섬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보았던 인공적인 풍경과 너무 달라서 마음에 초점이 맞지 않았다. 뭔가 잘 만들어진 영화 세트장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다. 그래도 레몬섬이 무척 매력적이고 가슴이 확 트이는 장소인 것은 알았다. 섬은 참으로 완벽해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게다가 어디에 있든 시야에 항상 바다가 들어온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다. 마지막 살 곳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곳은 내게 마지막 섬이 된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천장이 낮은 스산한 방에서 혼자 외롭게 얼어붙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담당 의사에게 여명을 선고받았을 때 따뜻한 곳에서 매일 바다를 보며 남은 날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케어 매니저에게 했더니 몇 군데 후보 중에서 심사숙고해서 제안해 준 곳이 바로 라이온의 집이었다. 살아있는 동안 추워서 몸이 달달 떨리는 것만큼은 졸업하고 싶었다. 도착했습니다. 버뜩 얼굴을 드니 마돈나가 눈이 부신 듯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에서 나와서 바다를 앞에 두고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리필하듯이 2번, 3번 되풀이해서 마셨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다. 잘 익은 과일을 깨물듯이 이런 식으로 공기를 먹은 것은 얼마만일까? 지금까지는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왠지 두려웠다. 뭔가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저항력 없는 나는 이내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심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섬이라면 안심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 섬의 공기는 항상 흐르고 있고 내가 두려워할 만한 나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크리스마스 밤답게 입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돼 있다. 마돈나가 방까지 바로 안내해 주었다. 호스피스라고 하면 더 병원 같거나 더 가정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상상했던 나는 맥이 풀렸다. 마치 고즈넉한 호텔처럼 우아한 기분이 드는 공간이다. 너무 멋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생활감이 있지도 않다. 늘 누군가의 환한 미소에 감싸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누에고치 속이 이런 촉감의 부드러운 빛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 조사한원과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마돈나를 뒤따라가면서 무심결에 말했다. 나는 자식이 없지만 딱 한 번 친구가 출산한 조산원에 아기를 보러 간 적이 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니까요. 걸음을 멈추고 마돈나가 말했다. 어느 쪽 문을 여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마돈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에게 삶과 죽음은 극과 극에 있다. 머릿속 이미지로는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들이 펼치는 1대1 대결이다. 마돈나는 그러한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었다. 네, 이쪽에서는 출구여도 저쪽에서 보면 입구입니다. 삶도 죽음도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거죠. 우리는 빙글빙글 모습을 바꾸며 돌고 있을 뿐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돈나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조용히 걸었다. 복도를 곧장 걸어가니 저쪽에서 할머니 두 사람이 다가왔다. 할머니들은 각각 손에 채소가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있다. 채소에 묻은 흙에서 진한 돼지의 내음이 고스란히 난다. 간호 자매랍니다. 마돈나가 소개했다. 오늘부터 신세질 우미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자 안 웃겨요? 간호자매 중 한 명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네? 하고 반문하자 그쪽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 우린 이렇게 할망구고 가슴도 쭈구렁탱이고. 다른 자매가 말을 거들었다. 가슴팍 이름표에는 간호라고 쓰여 있다. 그렇지만 우리 쪽이 원조야. 경단 머리를 한 할머니가 말했다. 시즈쿠 씨는 젊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마돈나가 거들자 두 사람은 갑자기 숙연해지며 입을 다물었다. 이 젊음으로 호스피스 신세를 지게 된 걸 동정한 것일까? 두 사람 얼굴에는 예상외로 쓴 것을 삼킨 듯한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병과 정면으로 싸울 때에는 솔직히 그런 반응을 만날 때마다 속상했다. 나를 무슨 유령이나 역병신 보듯이 보지 말라고 하고 내심 울며 소리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럴 힘도 없다. 화내고 울고 착각하고 일일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지쳤다. 감정을 폭발시킬 때마다 내 생명이 줄어든다. 그 사실을 나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저항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만두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당도한 곳이 이 작은 섬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쨌든 나는 이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유유히 쉬고 싶다. 튜브를 달지 않고 푹 잠들고 싶다. 그래서 라이온의 집을 선택했다. 그리고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호스피스는 후보 중에서 이곳 한 군데뿐이었다. 어째서 산이나 강이나 숲이 아니라 바다에 집착했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천국에 가까운 느낌이 든 것은 사실이다. 그건 어쩌면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아까부터 세토우치 바다처럼 사방이 강고한 무언가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간호자매와 헤어진 뒤 마돈나가 덧붙였다. 저분들은 라이온의 집에서 식사 담당이랍니다. 주로 주식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언니 시마 씨, 간식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동생 마이 씨. 이름 외우기 쉽죠? 시마와 마이, 자매니까요. 여기서는 웃는 편이 좋을까 생각했지만 마돈나가 가볍게 흘려서 나도 가볍게 흘려들었다. 그 밖에도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스태프 10명이 라이온의 집을 돌보고 있답니다. 다시 걸어가면서 마돈나가 말했다. 호스피스라고 해서 의료를 전혀 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적극적인 치료나 연명 행위를 하지 않을 뿐 아플 때나 괴로울 때에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준다. 그 사실을 케어 매니저에게 듣고 호스피스에 들어가려는 결심이 섰다.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울렁거리는 것도 추운 것도 머리카락과 눈썹이 몽땅 빠지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이쪽이 간식실이랍니다. 마돈나가 커다란 나무 문을 밀고 안을 보여주었다. 안에는 난로가 있고
그곳에는 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낙엽 태우는 냄새가 뇌에 스몄다. 간식실이요? 네, 옛날 말로 하자면 오차노마, 요즘식으로 멋있게 말하자면 살롱드테라고 할까요? 여전히 억양없는 목소리로 마돈나가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간식 시간이 열린답니다. 지난번에는 고구마 양갱을 먹었지요. 게스트 여러분은 한 번 더 먹고 싶은 추억의 간식을 주문할 수 있답니다. 매주 한 분의 주문 편지를 뽑아서 그분이 다시 먹고 싶어하는 추억의 간식을 충실하게 재현하지요. 어떤 맛이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 되도록 구체적으로 추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간식이라는 말에는 독특한 포근함과 온기가 있다. 그날 뽑히는 간식은 한 가지뿐이죠? 그건 어떻게 정해요? 남은 시간이 짧은 순서라고 대답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물었다. 뽑기입니다. 매번 제가 엄정하게 뽑고 있답니다. 뽑기 용지는 저쪽 상자에 넣어주세요. 지정된 종이에 써도 좋고 가지고 계신 편지지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간식 시간 당일까지 어떤 분의 주문인지는 비밀입니다. 마돈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 거짓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간식을 신청해도 마지막까지 자기 것이 뽑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그 생각을 하니 또 시무룩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평등한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 간식실 문을 닫은 뒤 마돈나가 다시 설명을 이었다. 식사를 혼자 드시고 싶을 때에는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드시고 싶을 때에는 식당에서 드시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드셔주세요. 시간도 일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려운 때에는 저희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젓가락은 가져오셨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자 마돈나는 안도한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가느다란 눈이 더 가늘어져 초승달 같았다. 뭔가 규칙 같은 게 있나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니 규칙이라면? 마돈나가 반문했다. 좀 머뭇거리면서 나는 대답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난다든가 소등은 몇 시라던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면회 시간이라든지 마지막 건 나와 상관없군 생각하면서 말했다. 이곳에 오기 전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현 상황을 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직접 만나서 이별을 고하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곳까지 나를 만나러 올 사람은 없다. 면회는 거절한다고 전했다. 인생의 마지막쯤은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가고 싶다. 내가 약해지고 야위어가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교만한 마음은 아직 조금 남아있다. 마돈나는 멈춰서서 가느다란 눈을 더 가늘게 뜨고 내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라이온의 집은 병원이 아니어서요. 다만 빨래나 방 청소 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직접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저희가 돕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 보내기,
이것이 유일한 규칙이라면 규칙일까요? 지금 마돈나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은 싫다고 거절해도 나무라지 않는다. 모두 모여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식사하거나 색종이 접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건 제발 말아줘. 그러나 그건 나의 단순한 착각이었다. 어쩌면 나는 양로원과 호스피스를 혼동했는지도 모른다. 규칙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렇다면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나는 이곳에 와서까지 착한 아이 연기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이쪽이 시즈쿠시 방입니다. 쭈뼛쭈뼛 마돈나를 뒤따라가는데 마돈나가 갑자기 멈춰서서 문을 열었다. 와우! 엉겁결에 초등학생 같은 반응을 했다. 레몬밭 너머로 바다가 한없이 펼쳐져 있다. 통통하게 자란 많은 레몬이 파란 하늘 아래 촛불처럼 반짝였다. 이렇게 좋은 방을 제가 혼자 써도 되나요? 지금까지 입원했을 때에는 대부분 다인실이었다. 언제나 뭔가 긴장했다. 혹시 코를 골아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불안해서 마음 편히 잘 수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개인실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나중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면 좀 곤란한데 하고 이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 청구서가 아빠에게로 갈지도 모른다. 내 불안이 마돈나에게 전해진 걸까? 마돈나가 내 등에 가만히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즈쿠시는 이 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은 나중에 이쪽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간식 시간까지 아직 시간은 넉넉하니 그때까지 마음대로 지내세요. 밖에 나가고 싶을 때에는 자유롭게 나가시고요.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패에 이름을 써서 방문 앞에 붙여두겠습니까? 이름은 본명도 좋고 닉네임도 좋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시즈쿠시가 남들에게 듣고 싶은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마돈나라고 불리지요. 마돈나는 방 입구에 서서 한층 생기도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만 물러갑니다.